2004년 6월 4일 오후 미국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 그랜비. 이 평화로운 산간 마을은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도로 위로 거대한 불도저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도저는 단순한 건설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불도저와는 확연히 다른 마치 전차와 같은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꺼운 강철판으로 빈틈없이 둘러싸인 차체,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 대신 여러 대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고, 심지어 강철 장갑 곳곳에는 총구가 뚫려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장비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킬도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남자가 이 킬도저를 타고 나와 도시 전체를 상대로 일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킬도저, 즉 2시간 7분 동안 그랜비라는 작은 도시를 그야말로 밀어버린 남자 마빈 히메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인의 분노와 좌절이 어떻게 제도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극단적인 반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복잡한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빈 히메이어.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도 거대한 조직에 속한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용접공이자 자동차 머플러 수리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랜비에 정착하기 전에는 공군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그는 그랜비 외곽의 작은 부지를 매입하여 자신의 꿈을 담은 머플러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그의 삶은 몇 년 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역 콘크리트 회사가 그의 가게 인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계획은 그의 평온했던 삶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의 씨앗이 됩니다. 콘크리트 공장 측은 그의 땅을 사들이려 했지만 매매 협상은 수년 동안 번번이 결렬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빈 히메이어는 공장 건설 계획이 자신의 가게로 향하는 유일한 출입로를 막는 형태로 승인되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며 심지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의 요구는 묵살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신의 가게 하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이 마을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적인 압박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사회와 제도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2년 마침내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소송마저 기각되자 마빈 히메이어는 더 이상 법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1만 6천 달러에 미리 구입해 두었던 코마츠 D355A 불도저를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도저의 외부에 두께 1인치가 넘는 강철판을 덧대었고 그 강철판 사이에는 5천 사이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엄청난 방어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총알은 물론 폭발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부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불도저 외부에 설치하고 이 카메라 렌즈들을 방탄 플라스틱으로 보호했습니다. 또한 유독가스 공격에 대비하여 내부에는 양압 장치를 설치했고 자신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갑 곳곳에 총구를 뚫었습니다. 이 모든 개조 작업은 그가 안에 들어가면 결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는 움직이는 요새, 즉 킬도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업은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획된 저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6월 4일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완성된 킬도저에 탑승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는 직접 제작한 사제 크레인을 이용해 킬도저의 지붕을 덮는 마지막 강철 장갑을 용접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모든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킬도저에 몸을 실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절망감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의를 위한 마지막 저항의 폭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킬도저는 굉음을 내며 그랜비 마을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콘크리트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킬도저가 돌진하자 공장의 두꺼운 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육중한 철골 구조물들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공장을 초토화시킨 뒤 킬도저는 곧바로 마을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파괴하기 시작한 건물들은 시청, 경찰서, 그 지역의 소식을 전했던 지역 신문사, 자신의 대출을 거절했던 은행, 그리고 그의 소송을 기각했던 판사의 자택까지 차례로 무자비하게 밀어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킬도저를 향해 수백 발의 총격을 가했지만 두꺼운 장갑과 콘크리트로 무장한 킬도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소총이나 권총으로는 전혀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인 SWAT 팀까지 출동했지만 그들 역시 이 움직이는 요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당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전차 무기 투입까지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는 무력감에 휩싸였고 그 누구도 킬도저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빈 히메이어의 파괴 행각은 총 2시간 7분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13채의 건물이 완파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총 재산 피해액은 무려 700만 달러 한화 약 90억 원에 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파괴 속에서도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파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없는 건물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단지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며 그의 행위가 언제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이 점은 사건 이후 그에 대한 평가를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규모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를 옹호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킬도저는 마지막 건물을 무너뜨리다 지하실로 궤도가 빠지면서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리하게 운행된 엔진은 이미 과열되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거대한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멈춰 선 킬도저를 경찰이 포위하며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던 바로 그 순간 킬도저 내부에서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빈 히메이어는 자신이 개조한 357 매그넘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시간 7분 동안 그랜비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킬도저의 광란은 그렇게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건의 막을 내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과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마빈 히메이어와 킬도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무모하고 극단적인 범죄자라고 비난합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 도시를 파괴한 인물로 규정합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행정과 기업의 불합리한 압력에 밀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련하고 불운한 개인이라고 옹호합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좌절한 약자의 마지막 저항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파괴 과정에서 끝까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대중들에게는 묘한 영웅처럼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도시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개인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울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분노가 사회를 향해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킬도저는 사건 이후 경찰에 의해 철저히 분해되었습니다. 강철 장갑과 내부 부품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고철로 매각되었습니다.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마빈 히메이어의 추종자들이 킬도저를 상징물로 삼거나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랜비 마을은 다시 조용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킬도저 사건이 남긴 상처와 그 사건이 던진 수많은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분노와 좌절이 사회 시스템과의 복잡한 마찰 속에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여겨지는 행정 절차가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총기 난사나 테러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 개조한 장갑, 불도저라는 기괴하고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벌어진 이 사건은 지금도 인터넷과 수많은 다큐멘터리, 서적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킬도저는 이제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 개인의 저항과 시스템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마빈 히메이어는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하고 무모한 극단주의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단일한 답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한 인간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내면에 응축된 절망과 분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킬도저 사건은 개인이 겪는 고통과 좌절이 사회 시스템과의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섰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